다음으로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파일 시스템은 저희가 뭐 윈도우로 생각하면 NTFS나 뭐 FAT 32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EXFAT, 뭐 리눅스는 EXT4, XFS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IBM에서는 아까 초장에 잠깐 얘기했는데 저널드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이네스 저널드 파일 시스템, 그리고 취약해서 JFS, JFS2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JFS2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FS나 이런 것들은 OS에서 규격화된 파일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썬에서 나는 어쨌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 이런 것들은 AX에 고유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단 JFS2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FS2와 JFS의 스펙이고요. 뭐 외우시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JFS2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리미테이션, JFS를 썼을 때보다 리미테이션에 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OS 일반적인 컨셉 내용인데요. 프린서플인데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파일 시스템 때문에 지원이 된다. 그럼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4K 단위 블럭, 로지컬 블럭을 사용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4K보다 작은 단위로 약 2K만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는 분절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나머지 2K가 이제 로스가 되는 거죠.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이제 파일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이제 불연속 구간도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죠. 나머지 구간도. 그리고 이 나머지 구간에 빈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연결을 해서. 그런데 그 불연속이 많이 일어나면은 불연속된 공간을 다 포인팅해서 연결을 해서 쓰기 때문에 성능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편화가 많이 됐다고 하는 게 뭐 마찬가지로 조각 모음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 번씩 뭐 조각 모음을 해주면 단편화된 건 프래그먼테이션이고 조각 모음을 해주는 게 디프래그먼테이션이죠. 저널 파일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 중에 슈퍼블락, 뭐 아이노드, 블락 뭐 이런 게 있는데 슈퍼블락은 얘가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예요.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노드 숫자,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사이즈, 그리고 어떤 파일 시스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분절화됐는지, 아까 분절이 아니라 이 단편화가 됐는지, 프래그멘테이션이 났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는 용량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거 갖고 있고요. 아이노드는 실제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사이즈, 오너십, 퍼미션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고요. 이름만 안 갖고 있어요. 이게 블락은 아까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는 블락, 그리고 인다이렉트 블락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AX 특징점은 슈퍼블락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블락과 31번째 블락 같은 카피로 갖고 있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컬업 되면은 데이터를 못 씁니다. 데이터를 못 쓰기 때문에 슈퍼블락은 그렇게 따로 LV별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랑 31번째. 그래서 만일에 컬업이 되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31번째 거를 갖다가 이게 엎어쳐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복구, 파일 시스템 복구는 뭐 다른 OS도 마찬가지지만 FSCK, 파일 시스템 체크라는 커맨드를 사용해가지고 복구를 하고요. NDPI 이것도 이제 JPS랑 JPS2에서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넘버 오브 바이트 퍼 아이노드. 그러니까 아이노드당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 그 예를 들어서 그 MBPI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4K예요. 저기 저널트 파일 시스템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파일 시스템이 4K 그렇게 되면 4K당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MBPI를 4096 4K를 그대로 디폴트로 두게 되면은
파일 스템이 4K당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일 스템이 만들어질 때 4K당 하나씩 아이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아이노드 값이 그 한계점이 16메가 정도로 고정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을 잘못하면은 이 숫자가 모자라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게 메타데이터인데 메타데이터가 사이즈를 못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JPS2에서는 이게 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을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쯤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JPS2에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 뭐 이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ETS텝 뭐 파일 스탬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커맨드는 VI로 해서 그냥 파일로 읽어드려도 되고요.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파일 스탬의 속성 그리고 마운트 포인트 어떤 LV를 어떻게 마운트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FS텝 ETC 밑에 FS텝 리눅스의 FS텝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운트 커맨드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AX라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일 스탬스라는 파일은 그냥 읽어드리면 됩니다. 캣이나 VI로 아니면 lsfs라는 커맨드로 아웃풋을 불러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DK, 뭐 DU, LS 뭐 이런 커맨드는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Fuser를 보시면은 뭐 CUX면은 뭐냐면은 TMP 파일 스템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여달라 이거고요. 그 프로세스가 나온 걸 가지고 킬-9로 하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CUX에다 K까지 주면은 그냥 바로 확인 말고 죽이란 뜻이에요. 이게 보통 이런 거 많이 쓸 때는 파일 스템이 비지해서 유마운트가 안 된다 할 때 강제 마운트 할 때 이걸 주고요. 요즘엔 강제 옵션이 생겼어요. 그 유마운트 마이너스 F 옵션 주면은 아마 이게 내부적으로 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옵션이 하나가 아마 리눅스가 다를 것 같은데 유간 들어가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뭐 같이 같은 걸로 사용을 해도 돼요.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파일 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찾은 다음에 죽여서 내려도 강제로 내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건 파일 스템이냐 디렉토리냐는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겠죠. 디렉토리와 파일 스템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습할 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디프레그멘테이션은 조각 모음이라고 했고요. 조각 모음은 굉장히 IO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커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할 거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백업을 받고요. 그냥 백업 솔루션으로 받고 그냥 다시 밀어넣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알아서 연속 구간으로 다시 밀어넣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 대부분 그렇게 쓰지 그렇게 쓰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서비스도 못할 정도 IO가 아마 폭증하게 돼서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FSCK에 대한 내용이고요. FSCK에 다른 옵션을 안 주고 그러니까 파일 스템을 따로 안 주고 그냥 때리게 되면은 아까 ETC 밑에 파일 스탬스에서 파일 스템마다 그 체크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true라고 된 놈이 있으면은 그 true라고 된 놈에 대해서 전부 다 싸그리 돌아라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Y 옵션은 인터랙티브에게 수행하는데 원래는 그거 필요 없이 뭐 인터랙티브하다는 게 이런 게 있죠. FSK를 돌렸으면 너 진짜 할래? 이거 지금 뭐 이거 클린업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예스 하면 한다는 건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쭉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Y 옵션 없이 한번 해보는 게 좋죠. 근데 뭐 사실은 그냥 돌리게 돼요. Y 옵션으로. P는 요건 문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블락 두 번째 슈퍼블락에서 파일 스템 복구한다는 건데 이건 이렇게 복구를 안 하고요. P가 그게 아니라 그 PREEN이라 그래가지고 프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잘 쓴 단어가 아니라 이게 보자
몸치장을 하다. 뭐 첫 번째 뜻은 뭐 그런 단장하다 이런 뜻인데 저 밑에 측에 보면은 뭐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핀 같은 걸로 재봉 재봉 옷가지 재봉 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모양을 잡아 놓는 거? 뭐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게 기인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 슈퍼블락에서 뭐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풀로 돌리지 말고 풀로 돌리지 말고 데이터 손실에 어떤 영향이 없는 것만 트라이를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P 옵션으로 먼저 주고 보통은 그 다음에 Y 옵션으로 주는 게 보통이고요. 당연히 진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마운트된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마운트하고 해야 돼요. 이건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유닉스에서 다 나온 거니까 똑같아요. 마운트 상태에서 하면 잘못하면 컬업됩니다. 뒤쪽에 있는 컨커런트 VG, 뭐 쉐어드 VG 이런 내용은 사실은 클러스터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게 후기에 나왔을 때 클러스터 클래스까지 가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자 보시면은 이게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해보죠. 노드 1번, 노드 2번, 액티브, 패시브, 스탠바이라고도 하죠. 얘는 액티브 스탠바이인 거죠. 기본적으로. 자, 기존에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리소스, 그러니까 VG 리소스와 IP 리소스를 이런 구조하에서 그러니까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하에서 얘가 쓰다가 얘가 문제가 생기면 VG 리소스와 IP 리소스를 가져가게 해서 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 하게 돼서 어떤 장애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클러스터인데 자 보시면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은 대강 쉬우죠 뭐 얘만 연결되어 있다가 액티브 쪽에 연결되어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여기서 네트워크는 배제하고 말을 할게요. 문제가 생겼다. 데드맨 스위치가 트래깅 됐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요. 베리오프 막 일어나고 베리오프가 끝나면 이쪽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운트 하는 것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디스크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는 PV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는 베리오프하고 유마운트하고 베리온하고 베리 뭐 마운트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디스크가 1000개 단위, 2000개 단위 되는데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네스트 컨커런트 모드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전에는 이렇게 연결했던 게 문제 생기면 일로 연결하는 액션을 취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베리온 상태로 보여요. 전부 다 베리온까지. 근데 한쪽엔 액티브, 한쪽엔 패시브 모드로 붙어 있겠죠. 여기서도 보이는 게 그런 내용일까요? 패시브, 뭐 그런 걸 확인하라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액티브로, 이걸 패시브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절체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들 때 애초에 이것도 컨커런트 VG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설명은 안 했는데 스미트 뭐 MKVG 했을 때 스케일러블 VG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항목 안에 들어가면은 요걸 고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HA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걸 고른다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양쪽에 같이 붙여 있잖아요. 이건 디스크인데 공유되는 디스크인데 VGD에서 읽어서 여기다가 OS에다가 등록해줘서 이 VG가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같이는 붙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얘가 한쪽에서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쓰고 있을 거잖아요. 액티브 상태에서.
근데 이제 무슨 변경 작업을 했어요. LV를 뭐 추가시키고 하면 이제 VDA의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겠죠. 그럼 여긴 업데이트가 바로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쪽에 업데이트가 바로 안 되는 거죠. 바로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과거에 하던 방식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비유 옵션을 주고 이쪽을 락을 풀어주고 이쪽에선 임포트 VG를 에릿 러닝인가? 하여튼 뭐 실제로 임포트는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VDA를 ODM에다 싱크해서 같은 이 뭔가 변경된 작업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여기도 같이 싱크해줘라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싱크 양쪽에 ODM이 다른 걸 갖고 있으면은 넘어갈 때 얘가 가진 VGDA랑 얘가 가진 게 다르다라고 나와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 작업을 일어나면 이렇게 수동으로 이런 것들을 해줄 때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HA 할 때 나온 내용이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Some useful low level command. 아까 low level command 할 때 intermediate command랑 섞어서 얘기했어요, 사실은. get LV12는 빅 VG나 스케일러블 VG에서는 실제적으로 LV12에서 읽어보는 게 아니라 아마 VGD에서 읽어보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L쿼리 VG나 L쿼리 PV 이거 전부 다 VGDA로 확인하거나 그 디스크에 데이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PVAD가 어떤 멤버로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 아까 실습하면서 몇 가지 보여드렸죠. 커맨드 그리고 이렇게 옵션들 보통 이 정도 쓰니까 이 정도 한번 생각 보시면 돼요. 자, 랩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 랩을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테스트를 해보시고 산출물을 만들어서 저한테 다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잠깐 했던 파일 시스템 관련된 내용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볼 게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하고 이번 클래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LVM 같은 게 작업할 때 작업이 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거부터 한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딥하게 한 부분도 많아요. 사실은 이거 컬업된 거 뭐 다시 복구하는 것도 있고 뭐 PVAD 날라간 거 복구하기 뭐 근데 그거는 지금 어드민 단계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할 것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로지컬 볼륨 그룹 매니저 A to Z 컨셉이라는 거에서 딱 캡처를 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은 아마 그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볼 걸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